요양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익숙해졌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복도를 걸으며 당신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당신이 이곳에 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병실 문을 열면 당신은 늘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부른다기보다는 습관처럼 내뱉는 소리에 가까웠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저를 부르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보, 아니면 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 문을 열었고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던 당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와줬네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그대로 굳었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제 이름. 당신은 방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뭐라고요? 영희 씨, 이름이 영희 씨 맞죠? 매일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하듯 공손하게 말했고 저를 보는 눈은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사모님을 잘 못 알아보시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증상이었고 언젠가는 올 거라고 각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부터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잊었는데 제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영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랑 잠깐 창가에 앉아 있을래요? 당신은 옅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당신의 손을 꼭 쥐었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당신과 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23, 25.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고 그게 1985년이었습니다.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신혼여행에서도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당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발길질했어요. 그래, 여보,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알았어. 여보,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밥은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침묵과 한마디 질문뿐이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당신의 빨래와 식사를 챙기면서도 혼자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였고 가족이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하지 않는 남편이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예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런 건 드라마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현실의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완전히 잊을 것이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저를 잊는다 해도 원래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영애 씨라고 불렀고, 저는 그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참 성실하시네요. 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가족도 아닌데.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우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영희 씨, 젊었을 때 참 예뻤겠어요. 당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멈칫했고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네, 눈이 참 곱네요. 젊었을 때 인기 많으셨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쁘다는 말, 당신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손이 참 따뜻하네요. 당신은 제 손을 잡았고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매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말을. 영희 씨,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영희 씨, 목소리가 참 좋으네요. 영희 씨, 같이 있으니까 편해요. 같은 말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했고, 당신은 10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진심이었고, 그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을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듣게 됐고, 당신이 저를 잊어가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잊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고 오래된 뜨개질 같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예쁘다고 할 만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좋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몰랐지만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머리를 다르게 묶으셨네요. 잘 어울려요. 영희 씨,
그 옷 색깔 참 좋네요. 영희 씨, 옆에 앉아 주시겠어요? 영희 씨 옆이 제일 좋아요. 당신은 매일 저를 설레게 했고,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립스틱을 발랐고, 옷을 골랐으며, 마치 소개팅에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딸아이가 물었고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당신은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의 얼굴이 환해졌고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영희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당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며. 네, 당신은 제 손을 잡았고 놓지 않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저 말 잘 못하고 무뚝뚝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행이다. 영희 씨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선택받는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고 70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요? 당신은 저를 모르는데 저만 설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당신이 저를 잊어가는데 저는 당신을 처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인지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치매는 호전되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은 배우자분을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감정적 유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고 의사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온화해지셨어요.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왔고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입을 막았지만 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당신이 저를 처음으로 예쁘다고 해주는 때가 당신이 저를 잊어가는 때와 같은 걸까요? 왜 당신이 제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아주는 순간이 당신이 제가 누군지 모르는 순간인 걸까요? 왜 하필 지금에서야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씻었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당신은 제가 울었는지 모를 것이고 어차피 당신은 10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당신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왔어요. 네, 왔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그런데 왜 눈이 빨개요? 우셨어요? 저는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요. 거짓말. 영희 씨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은 제 손을 잡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몰랐지만 제 슬픔은 알아봤습니다.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럴게요. 제가 영희 씨 옆에 계속 있을게요. 당신은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당신은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고 표정도 없었으며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러세요.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요. 그럼 이제 저를 완전히 모르는 건가요? 글쎄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감정적 반응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할머님이 오시면 표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저는 당신 곁에 앉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영희예요.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목소리 들려요? 당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찾아갔고 매일 손을 잡았으며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잊었고 얼굴도 잊었으며 목소리도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손의 온기는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어서려 하자 당신이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간절했습니다.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저는 다시 앉았고 당신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감정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몰랐지만 저를 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완전히 잊는다 해도 이 손의 기억만은 남아있기를, 이 온기만은 잊지 않기를.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았고 당신도 저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할머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으며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예요. 영희예요. 당신은 대답이 없었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 옆에 앉았고 손을 꼭 쥐었으며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당신 많이 사랑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어요. 당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당신도 저를 사랑했다는 거.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했다는 거. 눈물이 흘렀고 당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야 저한테 예쁘다고 해줬죠. 손 따뜻하다고 했죠. 같이 있고 싶다고 했죠.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던 거 알아요. 평생 표현 못했던 진심. 기억을 잃고 나서야 겨우 꺼낸 말. 당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말, 잡아준 손, 보여준 눈빛, 제가 다 기억할게요. 저는 당신의 얼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당신의 손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고 그리고 천천히 힘이 빠졌습니다. 숨소리가 멈췄고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으며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늦었지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당신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 속에 웃지 않는 모습이 당신다웠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당신은 말없이 저를 사랑했고 매일 출근하고 월급을 가져왔으며 아이들을 키웠고 늙어가는 저와 함께 늙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오고 나서 당신은 처음으로 말로 사랑을 표현했고 손으로 사랑을 전하며 눈빛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치매는 당신의 기억을 가져갔지만 그제서야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남겼어요. 저는 영정 사진에 손을 댔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늦게 온 사랑도 사랑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당신의 옷장을 열어 옷을 살펴보다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날짜는 30년 전이었고 당신은 평생 이 쪽지를 품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치매라는 잔인한 방식으로 당신은 저에게 평생의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저는 쪽지를 접어 지갑에 넣고 당신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옅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사랑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저도요. 우리는 그저 익숙했고
당연했으며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거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임종 직전에야 겨우 그 말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잔인한 병입니다. 기억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배웠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